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8260K 에로 채널에서 오늘은 윤석열 정권이 FBI의 수사 요청을 피하기 위해 저지른 이태원 해밀턴 참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중국 정보부의 공작 노력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정보부의 공작 노력에 한국의 국정원이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한 달이 안 돼가지고 미국은 FBI를 동원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한국 금융권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18조 원을 수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미국 FBI로 초청해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은 이런 미국 FBI의 요청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18조 원이 한국의 은행권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은 윤석열 정권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이게 캐나다에 있는 중국계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 만든 비트코인 회사를 통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미국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벌금을 맞았고,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불법 거래를 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한국금융감독원은 제재를 가하고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면서 몇 년을 끌어줬습니다. 이 이야기만 해도 또 몇 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맛보기만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국의 금융기관, 즉 은행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간 18조 원을 조사를 해라, 이렇게 미국은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미국의 이런 요청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박근혜 정부에게도 요청을 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미국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우병우 민정비서관에게 수사를 지시를 했다가 바로 그 다음날 평양방송이 박근혜를 제거하라, 이런 담화를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그런 비밀 지시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은 바로 홍보비서관이 소지하고 있는 태블릿에 업무와 관계없이 홍보비서관이 몰래 저장해놓은 민정비서관들의 이메일 계정, 그리고 비밀번호를 청와대 직원도 아니고 수사기관의 직원도 아닌 최순실 언니의 아들 이병헌, 그러니까 태블릿 주인의 친구인 이병헌이 바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에 의해서 확인된 바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게 한 번에 그친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또 미국이 이런 요청을 했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보부와 북한 정보부가 자신들이 적화시켜놓은 한국의 입법, 사법, 행정 시스템에 북한이 요구하는 돈을 보내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바로 미국의 수사기관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타인 계좌 무단 송금을 북한에 보낸 27조 원이 넘는 금액을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가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처음부터 북한에 돈을 제대로 보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보내라는 압박을 주기 위해서 또 미국의 FBI를 통해서 압박을 가한 걸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대북 송금에 대한 수사 요청을 했으면은 그 결과를 통보를 받거나 재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한동훈이는 미국 FBI의 수사 요청을 받고 수사를 개시해서 18조 원 중 오직 5천억 조금 안 되는 돈만 인정을 하고 우리은행 지점장 한 명만 구속을 했습니다. 더 이상 확대를 하는 수사를 했다가는 대북 송금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우리은행의 대북 송금 약 5천억 원 정도를 발표하고 지점장 한 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끝냈지만, 그걸로 그냥 끝낼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이태원에서 큰 사고를 내는 사건을 기획을 하는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태원 사건은 할로윈 데이라는 정해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정해진 날짜를 목표로 해서 공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건이 나기 이틀 전날 밤 용산 대통령궁 일대에서 큰 소리에 여러 발, 수십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경찰, 경호처에서 출동을 하지만 아무런 흔적을 찾지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참사가 한동훈이가 수사 발표를 한 직후부터 그 참사에 대한 영상을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나기 한 달 전부터 영상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컴퓨터 그래픽 기법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건을 기획한 거는 해밀턴 호텔 골목보다 조금 더 좁은 더바코라는 상점 골목을 이용해서 대규모 압사 사건을 일으키는 걸로 기획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고가 난 걸로 설정을 해가지고 많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인파가 해밀턴 호텔 쪽으로 밀리는 바람에 그쪽에서 대량 참사가 발생했고, 대량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미리 사전에 연락이 됐던 CNN에서 즉각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보도 영상을 보면은 해밀턴 호텔 쪽에서 인파가 몰린 영상, 사진과 그리고 대규모 참사가 일어난 더바코 앞에 영상이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CNN 기자는 그런 장면을 내보낸 것이 나중에 자신에게 추궁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X, 그러니까 그 당시엔 트위터였습니다. 트위터에 그 영상을 내보낸 배경을 설명을 따로 하기까지 해놨던 겁니다. 발뺌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영상에 동원된 한국 청년은 자신이 미국인 3명이 죽었는데 그 3명의 친구라고 주장을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사망을 한 미국인 청년 3명 연결식에는 이 청년의 얼굴이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익 언론 매체로 알려진 AP통신에는 그 청년과 비슷한 또래의 5명의 한국인들이 배치돼 가지고 가짜 영상을 퍼날른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은 즉각 더바코 상점에 가서 인터뷰를 해서 그 앞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내용을 애매하게 보도를 했고, 더바코 뒷집에 있는 양주집 주인은 가짜 영상에 만들어진 시신을 덮었던 노란 수건을 자신이 직접 제공했다, 이런 인터뷰까지 했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 영상에 자신이 직접 수건을 갖다 덮어줬다, 이런 증언을 한 것인데, 한국의 국가안보수사국은 이 사람을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시했던 토끼머리, 이런 사람은 즉각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정적인 가짜 증언을 했던 양주집 주인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가짜 영상에 대해서 수많은 물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가짜 영상에 동원됐던 폴리스 라인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동영상에는 진짜 사고처럼 보이기 위해서 많은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었고, 시신 주변 아스팔트 바닥에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폴리스 라인은 한국 경찰이 사용하는 폴리스 라인이 아닙니다. 한국 경찰이 사용하는 폴리스 라인은 제가 아무리 입으로 떠들면 뭐하겠습니까? 정말로 사고가 났던 해밀턴 호텔 옆 골목에 진짜로 설치됐던 한국 경찰의 폴리스 라인과 비교해보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한국 경찰에서 사용하는 폴리스 라인은 한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외부기관에 하청을 줘서 만든 가짜 동영상에는 색깔도 다르고 한글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이 사용하는 폴리스 라인과 규격도 다릅니다. 이게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미국 FBI의 대북 송금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태원 할로윈 데이에 젊은 인파들을 학살을 시키고 그 여파로 수많은 보도를 때리면서 여론을 조성해서 수사를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을 했던 사고 장소가 아니라 엉뚱한 데서 사고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CNN이 가짜 동영상을 미리 방영을 하는 바람에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CNN 기자는 뒤끝을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후환이 두려워서 자신이 왜 이런 방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런 내용을 별도로 기재를 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죠. 기자가 보도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왜 이런 보도를 해야만 했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트위터를 별도로 남겨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인터뷰를 했던 청년이 영상에서 자신이 죽은 미국인 3명과 친구다, 이런 주장을 했지만 그 3명의 미국인 연결식에 올라와 있는 페이스북 사진과 영상에는 이 청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는 또 별도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온 기자가 그 당시에 해밀턴 호텔 앞부터 삼각지 방향으로 찍은 동영상을 배포했는데, 그 동영상에는 차량도 별로 없고
길거리가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동영상에는 사고가 난 장소와 몇 블록 떨어진 더바코 앞 횡단보도에서 수많은 차량들이 있고 수많은 인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흉부압박 인공호흡을 하는 가짜 영상들이 널려 있습니다. 진짜 영상과 가짜 영상은 이런 차이를 갖고 있고 그 가짜 영상에서 등장하는 경찰 폴리스 라인은 한국 경찰이 사용하지 않는 폴리스 라인이었다. 그리고 시신을 덮었던 노란 수건이 자기가 직접 갖다 덮어줬다는 더바코 뒤에 양주집 주인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더바코 가게에 종업원과 직접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가 났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것 같기도 한데 자기는 그 시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녹음을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FBI는 이 사건에 대해서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수사 요청을 했던 18조 원의 대북 송금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 수사 요청을 했던 행위를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을 직접 상대를 하면서 회담장에서 내쫓는 영상을 배포까지 했었습니다. 윤석열은 북한이 요구한 대금을 북한에 보내지 못해서 제거된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딱 묶어놨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 돈을 보낼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돈이 급한 북한은 삼원체제 비밀 정부와 협약을 해가지고 한국이 외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돈, 그 돈을 북한에 보내는 공작을 하고 있고 그 공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이런 데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폴란드 2차 방산무기 수출 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베서스의 김정현이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현에게 빨리 미국 수사기관에 국회 항구에 북한 상선이 들어와 있으니까 현금을 싣고 나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을 해라 이런 부탁을 했지만 김정현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방산 무기 대금은 FA50은 한국이 100% 보증을 쓴 자금이라 폴란드 정부가 현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장비는 한국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국 방산 무기 회사에게 직접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회사들이 폴란드에다가 무기 공장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현금으로 폴란드로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의 스위프트 시스템을 북한이 함부로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북한이 운영하는 몇 척의 상선을 동원해서 직접 현금을 가지고 가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금이 북한이 요구하는 자금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를 또 급하게 한 겁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문재인이 정권을 잡자마자 공작을 해가지고 ADD에 있는 모든 방산무기 비밀을 서버챗 털어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 옮겼고 그리고 그 기술을 실증시킬 수 있는 기술자들을 아랍에미레이트에 밀파를 해가지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소원을 했던 방산 회사를 만들어줍니다. 그 회사가 엣지라는 회사인데 한국은 기술과 인력을 제공하고 아랍에미레이트는 자본금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국 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분을 북한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랍에미레이트에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KF-21에 150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바로 아랍에미레이트로 북한 상선이 들어가서 그 돈의 상당액을 직접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북한에 돈을 받을 게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돈을 제공하면서 북한이 진 채무를 갚아주고 나머지 돈을 북한으로 보내는 그런 업무 협조를 이집트는 충분히 합니다. 외교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미국의 FBI와 CIA는 단 한 번도 활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미국은 한국에서 ADD 서버를 털어서 아랍에미레이트로 방산 기술을 옮겼을 때 중국 수송기가 아랍에미레이트에 5번을 왔다 갔다 이런 발표만 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는 한국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가져갈 수가 없고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직접 북한 상선을 이용해서 돈을 가져가는 수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애국 인사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문재인이 집권하자마자 평택항에서 벌어졌던 사건, 즉 경찰 순찰차가 해안도로를 순찰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잠수함 잔망경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순찰차는 그 잠수함을 해안도로를 따라가면서 추적을 해서 군부대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합참에서는 그것은 잠수함 잔망경이 아니라 부표였다, 이런 발표를 하고 경찰관들에게 함구령을 내려서 끽소리 못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잠수함 잔망경과 부표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부탄에 가서 해외 해킹 총본부에 가서 북한이 요구한 돈을 보내겠다는 각서를 쓰고 온 사람입니다. 부탄에 있는 해외 해킹 총본부에 많은 증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난수 방송 최초 발표 날짜를 속에다가 저에게 딱 걸려가지고 제가 유튜브 상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영상으로 그들과 다툼을 했었고, 결국 그들은 들통나자 바로 공작원을 고성 GP를 통해서 탈북을 시켜가지고 그때 바로 서기가 비밀리에 설치했던 대한민국 군대가 소유가 있던 감시 장비들이 실시간으로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회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 FBI는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찰리 커커를 초청했던 빌드업 코리아가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부가 운영하는 산하단체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CIA와 FBI의 상당수가 중국의 돈과 여자를 제공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걸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기관인 CIA의 상당수 요원들이 공작을 해서 트럼프를 암살을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놓고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대선에 출마할 때 여러 번 암살 시도를 했고 결국 찰리 커커까지 죽었습니다. 트럼프는 이걸 잘 알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에이펙에 참가하기 위해서 경주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트럼프가 일정을 조정을 하고 활동 범위를 저격을 할 수 없는 호텔 내부에서만 활동을 하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엄청난 돈을 보낸 거를 숨겨주기 위해서 북한과 중국 정보부와 공모해서 이태원에서 100여 명이 넘는 한국 젊은이와 외국 젊은이들을 학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어게인을 떠드는 인간들, 이 인간들을 다 잡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신혜식이라는 인간은 대통령실과 자기가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삼원체제 비밀정부에 협조를 해야지만 대한민국에서 지금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청모같이 삼원체제 비밀정부에 대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영상을 올려봐야 조회수가 100단입니다. 100단이. 그리고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고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애국 시민들께서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청모는 모든 비밀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폭로를 해가면서 미국에서 국제기구와 함께 활동을 할 겁니다. 물론 미국의 울트라 라이트 인권 단체들이라고 알려진 단체들은 모두 중국 정보부와 한국 정보부의 자금 지원을 받습니다. 위장 우파가 된 거죠, 이미. 그리고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이들에게 많은 정치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공언을 했기 때문에 호남 향후에는 전 호남 사람들을 동원해서 결사종으로 지금 이거를 틀어막고 있는 중입니다. 260만 재미동포들은 애국심을 발휘해서 이런 걸 제지하지 않으면은 모든 사태가 종결되면은 앞으로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라면은 생존을 하지 못할 분위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0만 재미 동포들은 순수한 미국 애국심을 발휘해서라도 미국의 공산화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중국 정보부의 공작에 말려들어서 돈이나 대고 그쪽에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했다가는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런 사태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미리 서브 스택의 핵심만 영상을 통해서 올려놨습니다. 재미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서브 스택에 이 영상에 올라가 있는 웹을 따라서 들어가 주셔가지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국 치하에서 뭐 살아보시렵니까? 남한도 인민군이 내려오면은 아파트에서 다 쫓겨납니다.
차도 다 뺏깁니다. 그리고 매일 아파트 앞에 사열 정도로 집합해가지고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데 동원되고 삽을 들고 길거리 정리를 하면서 사열 정도로 행진을 하면서 김일성, 김정은 창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 거는 싫어하면서 그런 사람 편을 드는 그런 못난 인격을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기 나라를 자기 손으로 팔아먹습니까? 그리고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 안향을 베풀거나 모른 척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극히 일부분의 애국 시민들만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5.18 세력들이 46년간에 걸쳐서 거짓말로 민주화 타령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후원금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땡땡이라는 기존 회원님이 10만 원을 보내주셨고 세이브 땡땡이라고 하시는 분이 1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기존 회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신규 후원 회원님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하나뿐이 없는 애국 시민단체 청청모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을 하고 5.18 공산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고 청주회 고정 간첩단을 박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해서 백일화에다 공개를 해가지고 교훈을 삼고 다시는 공산 세력이 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을 속일 수 없게 조치를 취하고 최종적으로 삼원체제 비밀 정부를 해체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애국 시민들께서 청청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서브 스택에 제가 공개한 웹 주소를 따라 들어가서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됩니다. 비밀은 비밀이 지킬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폭로가 되면 비밀이 아닙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라를 되찾기를 맹세를 하고 같이 가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이태원 사건 당시의 영상을 동원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제가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해드리기 힘듭니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하나하나 다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